먹는 비만 치료제 FDA 승인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구용 비만 섹터에 집중할 때입니다. 단 10분 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해드립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3분기 GDP 성장률이 4.3%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가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선정 경쟁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는 최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미래 자율주행 시장의 눈을, 또 엔캠은 거대 배터리 시장의 핵심 소재를 선점하기 위한 계약을 발표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이 치열한 선정 경쟁의 최전선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격전지 바이오 섹터부터 시작하죠.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이게 마침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는 다 주사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알약 형태로 나왔다는 게 단순히 편의성 개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가져올 시장의 지각 변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지 시각 22일 CNN 보도였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공식 승인됐고 내년 1월 초에 바로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순히 약의 형태가 바뀐 게 아니고요. 비만 치료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감이나 매번 냉장 보관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있잖아요. 있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거대한 잠재 환자군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들이 GLP-1 계열 치료제라고 불리는데 이 GLP-1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GLP-1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 뇌로 가서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요. 또 위장에 있는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아하. 이 비만 치료제들은 바로 이 GLP-1 호르몬의 작용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원리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배부름 신호를 약으로 복제하는 거군요. 원리를 아니까 더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 제약 시장을 넘어서 혹시 다른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제약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된다면 예를 들어 식음료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당뇨가 많은 음식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아프면 치료해서 평소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쪽으로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이 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린 셈인데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겠죠?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새 승인된 먹는 위고비와 성분이 동일한 약물이라는 점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길을 열어준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거대 글로벌 제약사가 이미 선점한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삼천당 제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뭘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직접 경쟁은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시장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성공은 삼천당 제약이 개발하는 기술 방식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거든요. 기술의 가치가 입증됐다. 그렇죠. 기술 가치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직접 판매 말고도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군요. 네. 당장 내년 1월에 기업 설명회 IR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개발 현황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번 FDA 승인 뉴스와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트랙에서 경쟁하는 대신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아예 다른 트랙에서 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도 있습니까? 네,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경구용 GLP-1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핵심적인 차별점은 위고비와 같은 펩타이드 기반이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펩타이드가 아니고 저분자 화합물이요? 그게 어떤 차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펩타이드는 단백질 조각이라 구조가 복잡하고 생산이 좀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저분자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구조도 단순하고 중요한 건 생산 단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몸에 더 잘 흡수될 잠재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현재 챔피언과 같은 체급의 선수라면 일동제약은 아예 룰이 다른 다음 세대 경기를 준비하는 셈이군요.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에 한번 열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저렴하고 효과 좋은 다음 주자를 찾게 되거든요. 일동제약이 그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자체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가진 D&D 파마텍도 있고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기업이 있는데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이요. 거긴 의약품 유통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를 파는 회사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바죠. 네, 경구용 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복잡한 냉장 유통, 그러니까 콜드체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주사제는 유통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알약은 일반 의약품처럼 유통할 수 있잖아요. 즉,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유통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블루엠텍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비만약 시장 성장의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편의성을 높인 기술 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이런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대규모 M&A 소식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삼성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Z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사업부를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2조 6천억 원이요? 네, 삼성이 2017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 8년 만에 나온 가장 큰 규모의 전장 분야 M&A입니다. ADAS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포함하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ADAS는 쉽게 말해 운전자를 돕는 모든 전자장치를 의미합니다.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이 전부 ADAS에 속하죠. 네. 근데 이번 인수의 핵심은 ZF의 ADAS 사업부가 스마트 카메라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눈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삼성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율주행의 눈이라니 표현이 와닿네요. 그런데 눈만 있다고 바로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본 정보를 처리할 두뇌, 즉 소프트웨어나 반도체와의 통합이 중요할 텐데 삼성의 큰 그림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인수는 삼성의 자율주행 퍼즐에서 마지막 핵심 조각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와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두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만을 통해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신경망을 확보했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 이번에 ZF의 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삼성은 눈, 두뇌, 신경망으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수혜를 볼 국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 군데 정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지분 관계가 가장 밀접한 기업이죠. 헤드램프 같은 하드웨어 제조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아남전자입니다. 이 회사는 하만의 오디오 전문 ODM/OEM 제조사인데요. 잠시만요. 그 ODM하고 OEM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 ODM은 아남전자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서 하만 브랜드로 납품하는 것이고요. OEM은 하만의 설계도에 따라서 생산만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만의 핵심 제조 파트너라는 의미죠. 하만의 사업 영역이 카메라랑 ADAS로 확장되면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아남전자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이번 M&A의 핵심이 카메라인 만큼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의 조립 및 검사 장비를 만드는 퓨런티어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자동차의 눈과 두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엔캠에서 조단위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숫자의 규모도 놀랍지만 이 계약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캠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과 5년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 금액은 엔캠의 작년 전체 매출의 4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유명하던 맛집이 갑자기 미슐랭 3스타를 받고 전 세계에서 예약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만큼 엄청난 도약이라는 뜻이겠죠? 이 계약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의미는 세계 1위 기업에 그것도 중국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아, 중국 내수 시장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 시장의 심장부에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진입했다는 건 엔캠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CATL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생긴 셈이죠.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맛집이 폭주하는 주문을 감당하려면 주방 시스템부터 재료 공급망까지 다 바꿔야겠죠. 엔캠의 경우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파트너들이 중요해질까요? 이제부터는 밸류 체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의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염을 공급하는 파트너사입니다. 리튬염이요? 네, 엔캠의 생산량이 늘면 중앙 첨단 소재의 매출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죠. 또 덕산 테코피아는 전해액의 성능을 높여주는 첨가제를 생산합니다.
CATL에 납품하는 대규모 물량의 품질과 안정성을 맞추려면 고성능 첨가제 수요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와 산업이 직접 만나는 방산 분야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시장이 들썩했습니다. 특정 외국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왜 한화를 지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화오션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모기업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한화는 미국 영토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에 납품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 기업인 셈입니다. 이번 발언으로 그 가능성이 공식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화그룹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열사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인 한화오션이 당연히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고요. 한화엔진은 배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을 공급합니다. 심장. 그리고 한화시스템은 레이더와 전투 지휘 체계 등 배의 두뇌를 담당하죠. 한화시스템은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공동 인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 기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의 핵심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AI와 원자재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모두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네요. 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AI에 34조 원을 투자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 H200 구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4조 원이요? 네,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최상위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엔비디아의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삼성 SDS가 국내 기업용 AI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군요. 맞습니다. 삼성 SDS가 국내 최초로 오픈 AI와 제휴해서 기업용 챗 GPT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껏 챗 GPT가 개인 사용자를 위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문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삼성 SDS가 일종의 관문 역할을 선점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을 보죠. 금과 구리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금속은 보통 다른 경제 신호를 나타내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 금은 경기가 불확실할 때 찾는 안전자산이고 구리는 산업 생산이 활발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 민감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함께 오른다는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가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